엄마 하면은 희생의 아이콘, 헌신의 아이콘, 100% 사랑의 아이콘, 아이에게 올인하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아이콘이잖아요. 그거랑 조금은 또 다를 수 있는 나만의 고유한 어떤 이미지. 엄마로서 나는 이런 엄마로 보이고 싶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또 어떤 SNS가 그게 많이 돼요. 한번 지금 SNS를 한번 쭉 보세요. 이해가 쏙쏙 되실 거예요. 아, 나 이런 거 주로 올리네. 나 이런 이미지 추구하나 봐. 근데 이거를 할 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나를 비난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자연스러운 거다. 엄마라는 가면 위선이나 가식이 아니다. 나의 일부고 어필하고 싶은 마음은 너무 자연스러운 거다. 이런 마음으로 보셔야지 제대로 볼 수 있어요. 저는 이제 지금은 인스타를 키고 있기 때문에 인스타를 못 보지만 그 전에 많이 올린 걸 보면은 아이를 되게 즐겁게 해주고 아이와 함께 되게 재미있는 활동을 많이 하고 이런 아빠, 이런 부모 이미지를 많이 추구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유머도 많이 추구하고 나는 되게 유머러스한 아빠다. 그래서 댓글이나 이제 피드 글에도 유머 포인트를 조금씩 넣으려고 하고 그런 재미로 보는 분들도 이제 있고 그게 근데 저의 본질, 100% 본질은 아닙니다.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예를 좀 보여드릴게요. 나는 엄마로서 아이와 함께 되게 즐겁게 활동하는, 즐겁게 재밌게 놀고 행복한 모습을 추구하는 것 같다. SNS에 이제 이런 사진이 올라오는 거죠. 저도 뭐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아이한테 새로운 체험을 많이 하면서 또 나는 쿨한 엄마다. 이렇게 아이가 막 음식 만든다고 난리쳐도 못하게 하지 않고 경험하라고 막 아이를 자유롭게 풀어주는 엄마다. 이런 걸 또 어필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는 아이와의 관계라 치면 이제는 또 이 관계가 또 부부 관계로. 요즘에는 이런 분들도 많죠. 나는 되게 부부 관계 좋다. 럽스타그램 많이 올리고. 어머 행복하시겠어요. 막 이런 댓글을 기대하는 거죠. 이런 거를 또 추구하는. 지금 제가 비난하는 분위기 아니라는 거 아시죠? 누구든지 이런 게 있다. 사람마다 다르고 그런 게 뭔지를 잘 이해해보자. 나한테 우선 대입해보자.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른 엄마들과의 관계에서 이제 확장판으로. 우선 이 사진을 보면은 내가 얘기하고 있는데 엄마들이 귀 기울이고 있는 그런 모습. 뭔가 내 얘기에 주목하고 내가 주인공인 느낌. 나는 뭔가 주인공스러워. 잘 나가. 뭐 사람마다 다르겠죠. 나는 정보가 많어. 그러니까 엄마들이 내 말에 귀 기울여. 이런 느낌일 수도 있고 나는 말을 잘해. 재밌게 해. 그러니까 엄마들이 나한테 집중해. 이럴 수도 있고 나는 뭐 돈이 많아. 그래서 엄마들이 나한테 잘 보려고 해. 나는 사회적으로 권위가 있어. 그래서 엄마들이 잘 보려고 해. 뭐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고 관계에서 뭔가 어필하고 싶은 잘 나가는 느낌을 어필하고 싶을 수도 있고 나는 이렇게 주변에 엄마들이 많아. 이런 걸 어필하고 싶은 사람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항상 다른 엄마들과 어떤 모임을 하는 거를 올리고 인간관계를 내세우는 사진. 그다음에 허물 없이 되게 친하게 지내, 쿨하게 지내, 뭐 이런 성격. 난 되게 쿨한 사람이야, 뭐 유머러스한 사람이야, 뭐 이런 분위기를 또 연출할 수도 있고. 이게 다 이미지죠. 그럴 수 있지만 100%는 아닌 일부. 하지만 남한테 그걸 많이 어필하고 싶은. 그다음에 요즘엔 또 운동도 많죠. 나는 이렇게 몸을 관리하는 사람이야. 운동도 체계적으로 하고 식단도 조절하고 관리하고 이렇게 관리가 철저한 사람이야. 관리하는 엄마야. 이런 식으로 그거를 이제 어필하고 오운완 매일 올리고 이런 거 강조드리지만 다시 한번 이게 비난하기 위한 게 아니라 누구든지 다 이런 게 있다. 나한테 어떤 게 있는지를 좀 찾아보자 라는 그런 취지라는 거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김혜원님이 또 얘기해 주셨네요. 럽스타그램. 특히 결혼기념일 이럴 때 나는 이제 밥 한 끼 먹고 이랬는데 백 사주고 꽃 사주고 그런 남편 인스타에 올리고 그러면은 난 심술나고 남편을 잡고 어떤 사람의 이제 이런 사회적인 인격 이미지는 또 다른 사람한테는 그게 상처가 되기도 하고 분란이 되기도 하죠. 근데 이게 왜 분란이 되고 상처가 될까? 그거를 이해하는 거가 되게 중요한데 아마 그 얘기는 오늘 강의에서는 못 드릴 것 같아요. 다음 강의에서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꾸미는 엄마 부러워요. 이런 거. 그 다음에 요즘에 핫한 핫플 가서 브런치 먹고 카페 가서 이런 거 올리고 또 친구랑 가서 올리고 친구가 좀 유명인이면은 더더욱이 2번 올리고 3번 올리고 그리고 한 번 만난 사람인데 친한 척하고 올리고 이런 거. 이거는 이제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성격 중에서도 나는 이렇게 뭔가 인기 있는 사람이 지인이야. 이런 걸 어필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인기가 많아도 있지만 나는 이렇게 유명한 연예인 인기 많은 사람의 지인이야. 친해. 이거를 어필. 나도 대단해. 이런 거. 이게 성격 유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요리를 굉장히 잘하는 것도 어필할 수도 있고 요리를 또 즐기는 거. 나는 이렇게 즐겁게 아이들, 가족들 먹일 요리 해. 이거를 찍어 올리고 보여주고.
그리고 난 이렇게 쇼핑을 좋아해. 쇼핑을 좋아할 만큼 뭐 돈도 많아. 또는 이런 안목이 있어. 패션 감각이 있어. 뭐 이런 걸 어필할 수도 있고. 좀 다른 느낌으로 나는 외적인 것보다는 내면을, 내 머리를 채우는 거에 관심이 많아. 그래서 도서관을 좋아하고 책 보는 거 좋아해. 난 이렇게 지적이고 지식이 많고 속이 꽉 찬 사람이야. 이런 걸 어필하는 사람도 있고. 지금 이제 자기 모습을 이제 보자고 제가 이런저런 예를 보여드렸는데 역시 예상했던 대로 자기 모습이 잘 안 보여요. 남의 모습이 막 보이고 내가 이 사진 보니까 어떤 엄마 떠올라. 짜증나. 이런 느낌이 지금 감정으로 제가 많이 느껴집니다. 너무 싫어. 왜 저러는 거야. 상장 올린 엄마는 무슨 심리죠? 이건 또 마찬가지죠. 아이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 이것도 사실은 엄마로서 정말 많이 가지는 마음인 것 같아요. 그거는 잘못이다 이렇게 뭐든지 보기보다는 내가 왜 이게 이렇게 불편할까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저 엄마는 왜 그걸 올릴까가 아니라 누구든지 사람마다 다른 거거든요. 나는 왜 저 사람 이런 면을 특히나 못 봐주겠는가. 예전에 맘카페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맘카페에서 한창 붐이 있었어요. 점점 치장하는 거에 관심이 생기면서 다이아 반지를 막 올리는 분위기. 자랑하는 거죠. 부러워하면, 아니에요. 이거 작은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하지만 자랑하고. 이런 게 막 릴레이로 되다가 어떤 사람이 올렸어요. 저는 다이아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겸손한 제목으로 딱 올렸는데 사진을 보니까 서울대의예과 합격증. 그러니까 이제 그다음부터는 다이아 반지 릴레이가 이제 안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교육이라는 거는, 아이의 성적이라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동경할 수밖에 없는 거라서 그런 분위기가 되고. 영어도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죠. 아까 어떤 분은 영어 유치원 다니는 거를 뒤에서 몰래 보낸다는 그 엄마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또 어떤 분은 그거를 또 어필하는 사람도 있죠. 우리 아이는 나는 영어에 이렇게 신경 쓰고 교육열이 많은 엄마야. 또 이제 영어 유치원은 또 비용이 드니까 나는 이런 정도 여유가 돼. 이런 걸 어필할 수도 있고. 근데 딱 이때 잘 보셔야 돼요. 나는 그 사람은 그걸 어필하고 싶구나. 이렇게 보는 건지 아니면 저 사람 왜 저래. 이렇게 보는지. 지금은 근데 포인트가 나라는 거예요. 나는 뭘 어필하고 싶은가. 그걸 잘 이해해야지 저 사람은 저걸 어필하고 저 사람은 저걸 어필하고를 인정하고 수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야지 내 마음이 안정이 되거든요. 명품 가방 올리는 거 마찬가지죠. 카톡으로 먼저 자랑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카톡방도 이제 하나의 그런 사회적 인격이 많이 거기서 작용하는 부분이죠. 자존감 얘기를 하신 분도 계신데 물론 이게 너무 심하면은 자존감과 관련이 있을 수 있지만 오늘의 포인트는 그런 관점이 아니라 누구든지 사회적인 인격이 있다. 엄마로서 공통되는 그런 사회적인 인격에 대한 것도 있고 개개인이 가지는 또 구체적인 엄마로서 어떤 이미지가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어떤가를 잘 보셔야 돼요. 이게 문제는 없는데 뭐가 문제냐면은 내가 이거에 너무 몰입할 때 문제가 돼요. 내가 엄마라는 역할 이미지를 나의 본성과 완전히 일치시켜야 될 것 같은 압박감을 받으면서 남들이 조금만 뭐라 그래도 또는 뭐라 그럴까봐 미리 위축돼가지고 조심조심하는 그거 자체가 이미 압박감을 느끼는 거고 또 지금까지 예를 보여드린 여러 가지 추구하는 그런 이미지들이 혹시나 훼손될까봐 조마조마 나는 이렇게 책 많이 보고 유식한 엄마 이미지를 추구하고 있었는데 모르는 게 나왔을 때 마음이 막 불안한 거예요. 누구든지 뭐 완벽하지 않으니까 모르는 게 있을 수 있는데 그 엄마가 지금까지 내가 추구해놓은 이런 이미지를 가식이거나 거짓말이거나 척한 거라고 생각하면 어쩌지? 이런 불안이 막 올라올 수 있고 난 이렇게 항상 패션에 신경 쓰고 그런 이미지 추구했는데 내가 어느 날 너무 바빠가지고 추레하게 입고 잠깐 나가는데 그걸 어떤 엄마가 딱 마주쳤어요. 그러면 또 그때 불안이 올라오고 나의 이런 면을 또 보면 어쩌지? 이게 이렇게 연결돼요. 이미지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너무 완벽하게 나라는 존재를 그것과 딱 1대1로 매칭시키려고 하면은 그것과 맞지 않은 부분들을 스스로 발견하거나 남 앞에서 보여질 때 엄청난 불안이 올라와요. 그러니까 더 그런 이미지에 걸맞는 것만 더 어필하게 되는 식으로 이제 악순환이 되죠. 나의 일부로서 인정하는 건 너무 바람직하고 자연스럽지만 나의 전부로서 착각하고 그렇게 몰아세우고 몰아붙이고 한쪽 방향으로만 가려고 하는 거는 굉장히 큰 심리적인 압박감을 줍니다. 그렇게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앗돌림이 사회적 인격을 초월할 수 있는 해탈할 수 있는 마인드는 어떻게 가져야 할까요? 사실은 이제 그거를 추구하는 거지만 이게 이제 해탈이라는 용어를 쓸 만큼 거창하고 완벽함을 추구할 필요도 없어요.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를 잘하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선은 말씀드리는 거고 그거를 우선은 나한테 대입해서
나는 어떤 압박감들이 있는가를 잘 돌아보는 게 되게 시작이 됩니다. 이건 너무 자연스럽기 때문에, 이런 갈등들도 자연스럽기 때문에 개인 상담을 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뭐 엄마분들 경우에 육아 고민, 또 부부관계 고민 얘기하다가도 결국에는 또 인간관계 얘기로 넘어가고, 인간관계 얘기하다 보면은 또 결국에는 내가 추구하는 이미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돼요. 사립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립초가 나쁘고 사립초가 좋고 뭐 이거 자체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게 아니라, 보내는 사람은 안 보내는 사람, 안 보내는 사람은 보내는 사람, 그렇게 이제 비난하는 게 어떻게 보면 문제고, 또 어필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닌데 그거를 너무 집요하게 어필하거나 또 그거와 다른 모습을 비난하거나 이런 분위기가 되면 그게 문제가 되고, 이제 어린이집 보낼 때 세일을 쓰기 시작하면서 밥을 막 던져버리거나 이러면은 이제 아이한테 확 소리를 지르거나 하는 거죠. 상황이 별거 아닌데도 아이를 더 자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부정적인 감정을 자꾸 경험하면 양육 행동 자체를 할 수가 없게 돼요. 한 어머님이 계셨는데 잠도 못 자고 지쳐있고 그런 상황에서 불현듯 제 머릿속에 상상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아이를 베란다로 막 던진다. 진짜 많은 분들이 그렇게 돼요. 안테나를 나한테 가져오는 작업을 해야 돼요. 내가 부족해 이런 관점이 아니라 나도 되게 안쓰럽다. 나를 신경 쓰고 나를 관리하면 오히려 내가 편안해지고 에너지가 생기기 때문에 양질의 안크 행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아이와의 가장 긴밀한 정서적인 상호작용을 하게 돼요. 저는 확신하는 게 뭐 문화센터 하나 보내고 아이 뭐 교구 하나 사주고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값어치가 있다. 이거는 진짜 아이를 위한 일이다. 직접 경험해 보셔야 돼요. 조금씩 나한테 관심을 기울이게 되는구나. 그때 내가 뭔가 말로 설명할 수는 없는 긍정적인 안정감이 오는구나. 아이한테 양질의 안크 행동을 꿈꾸던 대로 오히려 할 수 있게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흔들리지 않게 계속 안테나를 나한테 가져올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법들을 계속 알려드리고 옆에서 응원해드리겠습니다.